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오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주된 이야기가 9월에 오는 조정은 축복이다입니다. 이건 차트를 보는 분들이나 매크로를 보는 분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로 유동성은 더 충분해질 테니까 내려오면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런 마인드입니다. 일단 QQQ ETF 일봉입니다. 추세서 상단에서 장은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또 지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사실 모릅니다. MACD라든지 파동 상태를 보면 이쯤에서 윗꼬리 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요일 캔들이 나온 선물 일봉을 보면 상단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캔들 아래 모든 이평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양봉을 띄어서 올라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6시간 선물 차트를 보면 물론 좌측에서는 추세선 맞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라서 저렇고요. 현재는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 전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로드컴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반도체도 장후에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금요일에도 양봉으로 장을 마감해버린다면 당연히 정고점까지 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면 일단 숏 물량들이 청산되겠죠. 물론 현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숏 비중에 따라서는 버틸 분도 있을 테고요. 현재는 숏도 나쁜 위치는 아니죠. 정고점 돌파하면 손절할 걸 감안하고 들어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고점을 간다 해도 크게 못 오르고 아래로 내려오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오르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고 있습니다. SOXX ETF 반도체 일봉입니다. MACD라든지 빨간색 대파동이라든지 보라색 중파동까지 모두 하락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후에 엄청나게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면 위로 크게 쏠려고 준비하나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으나 SOXX 상품은 일단은 장후에 크게 못 쏜 상태에서 마감된 듯 싶습니다. SOXX 캔들은 일본 기준으로 일단 10, 20, 4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저길 뚫고 올리려면 아주 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일단 브로드컴 실적으로도 못 올렸으니 5일에 발표할 고용지표와 10, 11일에 발표할 PPI, CPI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 다음 주에도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음 주에 포모에 못 이겨 추가 매수를 붙을 확률도 높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캔들 위에 20, 42평선이 데크를 만들기 일부 직전입니다. 10일 이후에도 캔들이 대략적으로 115K 위로 못 올라오면 추가적인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캔들 아래 80, 122평선이 정배열로 지탱해주고 있고 98K 정도의 아래꼬리 달고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반등에 실패하고 내려간다고 해도 비트코인 한 배 본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고래버리지 상품이 아니라면 이 정도 하락은 사실 크게 무서워할 게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난 꼭 저점을 더 추가로 깨면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무포지션이라면 그건 본인이 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6시간 차트로 보면 현재 입하 조정 중입니다. 3파로 올려서 114에서 115K 만나러 갈지 혹은 3파 상승 실패로 아래로 갈지 오늘 중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바로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근 저점에서 아래 꼬리 달고 또 올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야 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3파 상승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3파 하락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근 저점 부근에서 107K 정도만 살짝 깨고 올려버리면 스탑로스 걸어둔 롱 물량을 청산시켰다가 다시 위로 들어올리는 척을 했다가 기어코 3파 하락 지점을 만나러 갈지는 당장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패턴에 대응을 하려면 스윙 개념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는 게 제 기준에서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입니다. 근데 저도 레버리지 상품만으로 과거에 했던 게 비중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엔 본주 상품으로 매수 전략을 짜거나 그래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비중 조절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마이너스 50% 될 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비트코인을 보면 크게 상승하는 건 현재 상황을 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정고점을 뚫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것도 일단은 뭐 가능은 하겠으나 낮은 확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QLD 상품의 3일봉입니다. 금요일 새로운 캔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파동이 위로 돌린 상태입니다. 5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캔들에도 상승이 나왔다가 10일부터 시작하는 캔들의 하락을 만들면 간단한데 설마 올해 나왔던 하락장 패턴이 나올까 살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부터 나오는 캔들에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FOMC가 열리는 17일까지도 주가를 지탱해버린다면 9월 조정은 무슨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2018년 9월 패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금리 인상 시기 3개월짜리 하락대입니다. 이때도 트럼프 임기 중이었습니다. 이때의 조정 마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온통 퍼져 있는 말. 현재는 대세 상승장이다. 금리 인하면 유동성 풀리니 어차피 올라간다. 9월에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해라. 이건 기회다. 저 또한 마음 편히 9월에 조정 오면 TQQQ 나 분할 매수해서 가을 수익 보고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 어떤 결과로 종가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설프게 나스닥이 계속 상방을 유지해버린다면 추후에 올 조정은 생각보다 세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스무스하게 조정이 빨리 오는 게 오히려 시장 상승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